교사 또 교육자 추천 도서를 한번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흥미와 그 다음에 수준이겠죠. 자기 흥미에 맞아야 되고 자기 취향에 맞아야 되고 또 그 독해 수준, 읽는 수준이 맞아야 됩니다. 흥미 없고 수준에 맞지 않는 책 읽기는 그야말로 고통이고 시간 낭비일 뿐이죠. 교사 추천 도서다, 교육자 추천 도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죠. 그 다음에 단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 이런 책이 있어요. 이건 단편이니까 어떤 그 교육자들에게는 꼭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 이 아우를 위하여와 우상의 눈물은 단편입니다. 한국 단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조금 두꺼운데 그 유명한 장자크 루소의 에밀입니다. 장자크 루소가 자신의 아들 5명을 모두 그 고아원에 맡겨서 큰 비판을 받고 자신도 엄청난 그 고통을 받았는데요. 어쨌든 자신은 그 행위를 자기가 직접 키우는 것보다 고아원에 맡기는 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선택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주위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고 나중에 보니까 장자크 루소의 그 어느 산책자의 몽상인가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서 친구나 주위로부터 많은 그 따돌림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소의 에밀은 교육자로서는 읽어볼 만하다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문제가 좀 두껍죠. 지금 한길사에서 나온 책도 약 900페이지 정도 되니까요. 조금 인내심을 갖고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존 로크입니다. 영국 최초의 계몽 철학자고 고전적 자유주의의 창시자이죠. 교육론입니다. 번역본으로는 교육론이고요. 원제는 Thoughts Concerning Education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식교육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펼쳐나가는데 단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30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과 비교해봐도 여전히 유효하고 교훈적이고 또 정말 훌륭한 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덕치라고 얘기하지만 로크는 최덕지라고 얘기합니다. 신체 건강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인성과 기질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례들을 적잖은 예를 들어가며 설명해 놓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율곡 2의 경몽요결입니다. 많이 읽는 책이죠. 목매한 자들을 교육, 격몽이 바로 목매한 자들을 교육한다는 뜻이죠. 목매한 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중요한 비결, 요결이죠. 요결을 철학, 정치, 경제, 교육에 대해 사상가인 율곡 2 선생이 펼쳐 보입니다.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문은 기본 교육으로서 대단한 무엇이 아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누구나 필요한 상식으로 꼽힌다. 상식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또 교육 도서로서 아주 감명을 받은 책인데요. 파이데이아라는 책입니다. 오인탁의 책인데요. 서양의 교육 전통은 고대 그리스와 히브리의 양대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죠. 오늘날 교육과 교육학의 이념과 사상, 제도와 형식, 과정과 방법의 원체는 그리스적 교육과 히브리적 교육의 만남으로 시작하여 스콜라 철학과 인문주의를 낳았고 그 후 종교개혁, 바로크 시대, 계몽 시대, 신인문주의 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릅니다.
오늘의 한국처럼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서 교육 사상의 원리를 검토해보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어 보이죠.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어린이와 함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그리스어로 교육의 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훈련과 도야가 필요한 교육의 목표는 문제의식의 각성과 고양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정말 고대 그리스의 교육사상가 소피스트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소크라테스 등의 교육 철학을 훑어보면서 교육의 보편적 개념과 원리를 파헤칩니다. 대단히 훌륭한 책이라고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독일 교육 왜 강한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성희 씨가 쓴 건데요.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치는 현장인 독일 교육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봅니다. 제1,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면서 600만 명의 유태인 학살을 저지른 폐륜 국가이기도 한 독일이 동서독 분단을 극복하고 1990년 10월 3일 분단 41년 만에 재통일을 이루고 유럽연합 탄생에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전 국토의 자원과 인적 자원 및 문화적 자원을 균형 있게 개발하는 등 세계 초인류 국가로 질주하고 있는 이면에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교육 이념과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좀 유명했던 책이었죠. 지금은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는 공짜로 공부한다. 살만 칸이 지은 거죠. 살만 칸이 만든 칸 아카데미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공짜 동영상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시도였을 뿐이라는 생각이 정말로 미련했다고 느낀 시점은 불과 몇 페이지를 넘긴 순간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초중고와 대학에서의 모든 교육에 대한 고정관념을 단번에 깨부수는 혁신적 아이디어와 진지한 사유를 제공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 책도 참 충격을 받은 책인데요. 이혜정 씨의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 공동체인 서울대가 왜 그렇게 오늘날에 걸맞은 세계적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여 알려주는 책입니다. 서울대생 1,100여 명을 심층 조사하고 같은 주제로 미국 명문대인 미시간대생들까지 비교 연구한 교육 탐사 프로젝트로 2014년 10월에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가치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서울대뿐만 아닌 한국의 대학 교육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대학 강의의 질적 개선 및 평가 기준의 근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고절 하나 볼까요? 네, 교육의 목적입니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가 쓴 책이고요. 단지 박식함에 그치는 인간은 이 지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르치지 말고 가르쳐야 할 것은 철저히 가르쳐라. 교육의 근본과 원점의 철학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한 철학자의 고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재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의 교육, 취업을 위한 스펙 위주의 교육은 대단히 잘못된 점이 많아 보이죠. 교육에 대한 명제들을 통해 교육의 진실을 파헤칠수록 우리 교육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이나 먼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역시 또 한 권의 고전을 봅니다. 학문의 진보, 프란시스 베이컨의 책입니다. 베이컨 학문의 철학적 사유가 결정체 같은 내용의 정말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었습니다. 정치가이면서 법률가이기도 한 저자의 주장대로 지식의 진보가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학문의 전형적인 잘못들을 분류하고 그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는 생각의 지도라는 책입니다. 리처드 니스베스 책이고요. 동양과 서양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이 뚜렷하게 존재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책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중국의 차이점과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부터 후손들의 사고방식까지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상, 교육, 사회, 경제, 의학, 언어 등 다양한 관심사들을 대조하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동서양 학생들을 통한 실험을 통해 분명한 논리를 주장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충분히 공감되도록 만듭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생각의 지도, 리처드 니스베스의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지한 스승이라는 책입니다. 자크 랑시에르의 책이고요. 프랑스 파리 8대학에서 오랫동안 철학 교수로 재직한 저자가 조세프 자코토라는 인물을 고찰하여서 연구한 결과물을 내놓아서 세계의 그 명성을 얻습니다. 바로 이 책으로 말이죠. 1987년 작품으로 지적 해방에 대한 5가지 교훈이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스승은 모든 악의 근본인 불평등의 사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무지한 스승이 오히려 학식이 풍부한 스승보다 더 위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기존의 교육이나 스승에 대한 생각을 송두리째 뒤엎거나 커다란 성찰을 유도하는 저자의 패기 가득한 연구 결과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무지한 스승 자크 랑시에르, 꼭 기억해 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1편의 마지막으로 소개해 볼게요. 책이 너무 많은데요. 교사와 교육자에 대한 추천 도서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번에는 1편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책은 이순영 씨 외에 여러 명이 쓴 독서 교육론입니다. 사회평론에서 나온 책인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담은 2015년 9월 초판으로 나온 독서교육 지식 습득과 교육 실행 준비가 가능하도록 꾸민 책입니다. 사범대 학생들에게는 독서교육을 위한 개론서에 해당되겠고요. 가치관 교육, 교육 증진, 인격 도야 등은 독서교육의 주 목표입니다. 지식 정보 수용과 그것의 생산 능력 향상은 독서교육의 결과물이죠. 독서의 본질은 의미 구성의 과정이고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정신적 작용이며 정신의 총합적 활동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선 다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독서교육론, 제가 2017년도에 읽은 책이지만 정말 훌륭한 책이라고 해서 독서교육에 대한 참 좋은 책이다 이렇게 해서 추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7권, 8권, 9권, 10권, 12권, 한 15권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교사와 교육자를 위한 15권 정도를 소개해 보았습니다.